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신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해외 토픽 속 대한민국을 찾아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충격 이스라엘 무인기 이란 유조선 공격. 그런데 이런 유조선이 시리아 서부 해안에서 공격을 받아 최소 3명이 사망했다고 24일 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라미 압델라흐만 시리아 인권관측소 대표는 제2에 의해 부피통신의 이번 공격으로 유조선 승조원 2명을 포함해 시리아인 3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압델라흐만 대표는 이스라엘의 공격인지 알지 못한다. 여기란 유조선은 이란에서 출발했으며 시리아단의 하스 항구 부근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에 무인기가 아니면 미사일이 동원됐는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시리아 국영 SKNLA 통신은 시리아 서기부를 인용 유조선은 레바논 방향에서 날아온 무인기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유조선 내 화재는 현지 진화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 의류 SJ는 지난달 미국과 중동의 관리들을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시리아로 향하는 유조선 최소 12척을 공격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란산 원유를 싣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이스라엘 이란 공군기지서 외국 민병대 대상 드론 훈련 진행.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이 국경지역에서 외국 민병대를 대상으로 무인항공기 드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일 현지 시간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이 이스파한 인근 카샨 공군기지를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국적 민병대들의 드론 테러 작전을 훈련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며 드론 훈련을 하는 카샨 공군기지가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또한 이란이 가자지구에서 테러 조직을 대상으로 드론 제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장은 지난 7월 오만 근해에서 이스라엘이 관리하는 유조선에 대한 무인기 공격으로 세계적인 조사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29일 이스라엘의 해운재벌인 이하로프가 소유한 국제 해운사 조디악 해양이 운영하는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가 오만 인근 해상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 영국인 선장 1명과 루마니아인 보안요원 1명 등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은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지만 이란은 혐의를 일축했다. 잔이스라엘이란 유조선 무기 운반선 비밀리에 공격. 최근 잇따른 이란 국적 선박 폭발은 이란의 무기 원유 거래를 막으려는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영국 더 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 특수부대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들 공격에는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무기를 포함한 화물을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속에 일하는 시리아와 원유 거래를 은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유조선은 수억 달러치의 원유를 실어 나릅니다. 이란의 은밀한 원유 거래를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중동 지역 내 최대 적성국 이스라엘입니다. 한 해운 전문가는 WSJ에 이스라엘이 2019년 말부터 홍해나 지중해 공해상에서 최소 12척의 이란 선박을 기뢰 등을 이용해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차일은 그림자 유조선, 단 북한, 중국 등의 원유 하루 130만 배럴 밀수출. 이란이 유조선 123척을 동원해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에 하루 100만 배럴, 북한 등 기타 국가에 30만 배럴 등 하루 130만 배럴을 밀수출해왔다는 이스라엘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디펜스는 28일 이란의 그림자 유조선단이 중국의 밀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유조선 123척으로 이루어진 일은 유조선단은 지난 3년 동안 중국과 북한, 시리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연합, USA,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 내 원유를 밀수출했다. 매일 이란 유조선들은 706억 달러치 이상인 원유 100만 배럴을 인도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디펜스는 전했다. 지난해에는 이란 유조선들은 중국에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을, 기타 국가에 30만 배럴 이상을 인도했다.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이란 경제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레바논의 원유 부족을 이겨내도록
원유를 공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란 유조선들은 금지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편의지적선 플래그즈 오브 컨베니언스, 즉 선박 소유자의 소재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된 선박에 깃발을 달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 등록이나 선박명을 자주 바꾸며 선박 항적과 위치를 감추기 위해 GPS 저머를 사용하고 가짜 GPS 위치를 송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이스라엘 디펜스는 꼬집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받는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건설과 군수산업 개발 사이버 정보전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이란은 불법 수출로 번 외화로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전 세계 테러 활동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디펜스는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2018년 가한 이란 제재를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란 핵개발 가속화와 원유 밀수를 포함해 은밀한 작전을 증가시켰다고 이스라엘 디펜스는 비판했다. 이스라엘 디펜스는 이란의 새 정권 하에서 원유 밀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헤즈볼라 배후는 이란 이스라엘과 그림자 전쟁 15년 만의 위기, 이스라엘과 레바논 집권 정당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 뒤엔 헤즈볼라의 빗대,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림자 전쟁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년간 이어온 이 그림자 전쟁에서 민간인이 사망한 건 처음이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배후로 이란 지퍼, 지난달 29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머서 스트리트가 무인기 뉴웨이브의 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영국인 1명과 루마니아인 1명이 숨졌다. 머서 스트리트는 일본 기업의 소유로 이스라엘 부호의 하로프의 해운사 조디악 해양이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1일 강요 회의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란의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베니 관측 국방장관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도 이스라엘을 거들었다. 이에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란은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한 총 3발의 로켓포가 발사됐다.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북부로 미사일을 쏴 공습했고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부 살림 지역을 향해 로켓포 19발을 쏴 반격했다. 6일 레바논 집권 정당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면서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15년 만에 양측의 긴장이 고조됐다. 이스라엘 역시 지난 5일 전투기까지 동원해 레바논을 공습한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란 헤즈볼라 지원할 것 중동 앙숙의 그림자 전쟁 국제사회는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엔 이란이 있다고 본다. 이슬람 시아파 벨트로 묶이는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란 정부가 헤즈볼라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들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와중에 7일 호세인 살라미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은 전날 테헤란에서 헤즈볼라의 2인자인 나인 카셈을 만나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을 소멸시킬 역량은 충분하며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 만약 그들이 실수한다면 다음 전쟁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최대 적성국인 이란은 다시 한번 헤즈볼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천명한 것이다. 또 오만의 유조선 피습 사건과 관련한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의 대일란 경고성 발언에 대해서도 최근 위협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시온주의 정권은 이란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이 필요하다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무인기 능력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림자 전쟁은 이란의 핵 개발이 본격화된 2000년 시작됐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이란 핵합의 제20호의 복원 협상을 예고하면서 양국 갈등이 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스라엘은 제20회의 복원을 저지하고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싶어한다며 반면 이란은 제20호를 복원하기 위해 그림자 공격을 이어가며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해상에서 선박 공격을 주고받아왔다. 오만의 이스라엘 유조선 공격도 그래서 배후로 일하는 것도 그래서다. 또 양국은 친이란 시아파
벨트로 묶인 시리아와 레바논 등에선 대리전을 치러왔다. 이라는 이스라엘 견제를 위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레바논의 친이란 민병대 기지를 공습해왔다.